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또 한 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어제 CPI가 발표가 됐죠. CPI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매번 이 수요일 날 촬영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항상 이 FOMC 이런 것들이 목요일 날 새벽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있어서 그동안 뭔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거니까 저는 이제 하루 지난 날의 어떤 결과들을 최대한 뭔가 예측해 보려고 하고 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 과거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빅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빅 원 해서 무슨 1%를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빅 스텝을 하면은 증시의 호재니 자이언트 스텝은 예정되어 있니 뭐 갑자기 1%를 올리면 엄청나게 증시가 하락할 것이니 뭐 이런 문제들이었다면 지금은 지금은 이미 이제 0.5%를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몇 달 전부터 이제 0.75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0.5를 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와 함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뭐 최근 들어서 살짝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0.75를 하다 0.5를 하니까 속도 조절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그럼 최근에 증시가 그럼 왜 하락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그 포인트가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있다. 이미 넘어갔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강하게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CP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우리 그 오픈 채팅방 저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안내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CPI가 발표가 뭐 앞에가 6자 정도 나오는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닌 다음에야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 그제 그 근거가 지금 현재 증시의 방향이 어떤 CPI가 나오는 어떤 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됐고, 앞으로 이제 금리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점도표상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기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잘 하면 그리고 대응을 잘 하면은 증시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예측하기가 조금 더 쉽죠.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거고 어느 정도 깊이로 올 것이냐는 사실상 이제 뭐 매우 대응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조금 이제 대응을 예측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자 하는 것은 금리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4%니까 4.5가 되겠죠. 내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4.5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금리는 4.5로 끝나는데 그럼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왜냐면 현재의 어떤 그 증시가 4.5% 그리고 내년 금리 상단을 한 5%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2.5 그리고 한 번 더 2.5 요 정도로 이제 금리 최상단을 5%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5%를 가지고 한 뭐 1년 정도 그러니까 2023년 정도는 이제 유지한다. 이것이 대다수의 어떤 중론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금리의 상단이 5%가 아니라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 그 정도니까 5%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5.25다 아니면 5.5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CPI가 이제 뭐 예상치가 뭐 7이었는데 6.9가 나오고 뭐 이 0.1의 수치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번에 금리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단을 5%로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현재 4%니까 1%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예상이 돼서 이번에 12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고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4.5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0.5 정도를 이제 내년에 0.25, 그리고 한 번 더 0.25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금리 상단 5%를 맞춘 다와, 만약에 내일 발표되는 점도표를 먼저 볼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 점도표를 여기서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점도표입니다. 이게 이제 9월 달. 그래서 이제 1년에 4번 정도 점도표가 나오는데 9월 달에 나온 거는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옆에 금리가 나와 있죠. 6%, 5.5, 5%, 4.5, 4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긴 연도입니다. 2022년 현재죠. 2023년, 24년, 25년 이런 식으로. 그럼 보면은 제일 위쪽을 보자고요. 제일 위쪽을 보면은 여기 제일 많이 이제 찍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찍혀 있으니까 2023년 최상단의 금리가 한 5% 정도 될 것이다. 현재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 2022년을 보시면은 4.5 정도, 이 4.5 정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말에 최종 금리는 어느 정도 이 점도표가 맞아 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점도표가 9월 달에 나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점도표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네, 뭐 내년 최상단의 금리가 한 5%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일 점도표가 나왔는데 여기 위에 막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5 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의 그 폭이 0.5나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5.5면 그러면 이제 5.25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빅스텝을 한다? 아니면 0.25가 세 번이나 유지된다. 자, 과거에 뭐 0.5를 하나, 0.25 두 번을 하나,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하나,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하나,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하면 이제 1.5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하는 것과 뭐 빅스텝 0.5를 세 번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얘기가 있었죠.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단을 막 7% 이렇게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어떤 그 강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맞고 있어요, 그분 말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금리 이 연준의 전도표가 금리 상단을 뭐 3점 몇 퍼센트 찍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건 다 틀렸죠. 지금 이미 이제 다 틀려버리고 계속해서 상단을 이제 갱신해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때보다 더 높은 금리일 것이다. 그때보다 더 높은 금리일 것이다. 최종의 금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이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는 조금 너무 높은 수치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내일 새벽에 FOMC가 열리고요. 뭐 열렸죠. 벌써 열렸는데 이제 금리 발표가 그러니까 내일 뭐 새벽 3시 반, 4시? 아마 4시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시에 이제 금리 인상은 0.5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점도표상 4.5. 그다음에 추가적인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 것이냐, 연준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5를 찍는다. 요거랑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증시가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고, 만약에 이거보다 낮게 지킨다. 4점 뭐 4.75 이런 식으로 좀 5보다 좀 낮게 지킨다. 그러면은 증시가 좀 환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조금 더 금리 인상이 종료가 예상보다 더 빨리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 연준의 뭐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연준의 피벗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반대로 5를 초과한다. 뭐 5.25, 5.5, 뭐 6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시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어제 이제 FOMC를 딱 맞이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올해 마지막 FOMC를 맞이하게 됐는데, 일단 예상치는 자 보시면은 이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근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뺀 거죠. 뺀 건데 예측은 6.1이었어요. 예측은 6.1이었는데 실제로는 6.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말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7.3이었는데 실제가 7.1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이제 0.2 정도 예측보다 더 하락을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발표되자마자 선물이 2, 3% 그냥 이제 위로 쐈습니다.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개장이 되고, 뒤에 뭐 나오겠지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5, 2%, 뭐 3% 이상까지 막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을 하고 뭐 제가 얼핏 보기로 뭐 3.8 정도까지도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계속 그 상승폭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폭을 반납을 해서,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찍었었고요. 중간에 마이너스까지 찍었었고, 뭐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회원님들께, 오픈 채팅방 회원님들께 CPI가 나와서 뭐 단기적인 충격이 위아래로 있을 수는 있으나 크게 의미를 갖지는 말자 우리. 왜냐면 우리가 조금 저희 방에서는 조금 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의 증시에 좀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 관리가 되고 확실성이 보일 때는 종목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수익, 단기적인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어떤 큰 금액으로 비중을 높이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지금 현재 꽤 오래 제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 갑자기 악재가 들이닥쳐갖고 하락할지 모르니까 그런 투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를 보고 차트를 보면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이제 이게 차트,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인데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게 뭐 한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락 때 수익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자, 제가 좀 체크를 해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그 주식을 오래 하지 않고 뭐 짧게 하고 이러신 분들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게 이렇게 하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게 불가능하고, 어, 설령 내가 이거를 이제 한두 번 맞춘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나의 원금이 손실을 일으킬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구나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미 깨닫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긴 어떤 호흡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처음 인사를 드린 건 여기였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라는 겁니다.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서 투자를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 뭐 큰 금액으로 하고 비중을 크게 실어서 하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막 상승을 보여준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뭐 전문가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선들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뭐 상승을 할 때 주식을 뭐 아예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상승 폭에서도 무릎에서부터 어깨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릎에서 어깨까지 종목 공부를
최근 들어서 두 번 한 게 딱 여기와 여기입니다 사실 제가. 뭐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틀어 주고 뭐 5 일선, 20 일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뭐 주봉, 월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되는 포지션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종목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물론 제가 이제 강력하게 뭐 "주식을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많이 좀 깔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종목 공부를 해서 이런 시점들에 공부를 해서 또 수익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지만 보여드릴 거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처음 제가 인사드리고 오늘 인사드리고 나서의 순서는 요 정도로 일단 잠깐 뭐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 한잔 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제가 이제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거기서 뭐 시황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친 이런 부분에서는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있고 좋은 어떤 수익들 어,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제 시황 들으시고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면 분명히 어려운 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안내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아직도 주식 투자를 혼자 외롭게 하고 계신가요? 뭐 수익이 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저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가 알려드리는 시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세요. 2022년 내내 하락했던 긴 추세의 하락장을 정확히 체크해서 전해드렸고, 최근 두 번의 큰 기술적 반등의 고점까지 정확히 체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비추어 보세요. 바로 주식신호등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제 밑에 뭐 안내해 드렸지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입장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이제 그냥 오픈했더니 광고를 하는 이제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뭐 광고하고 나가고 채팅방이 굉장히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비밀번호 3000 뭐 3000, 네 빨리 코스피 지수 다시 3000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000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3000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준비한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연준의 속도 조절에 힘이 실리나 여기 미국 CPI가 작년 말 이후에 최소폭이라고 되어 있는 최소폭 상승이겠죠. 일단 미국 노동부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의 동월보다 7.1%가 올랐다고 밝혔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7%라는 게 결코 낮지 않은데, 물론 이제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 뭐 9%까지 갔었죠. 9% 이상 넘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2% 정도 줄었다라고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는 하나, 연준에서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2%대까지, 이게 줄어들 때까지 금리 인상을 뭐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러한 어떤 그 줄어드는 CPI의 수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어제 시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뭐 3%, 4% 급등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정도의 급등을 하는 걸 보고 사실 뭐 CPI가 좀 낮게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정말 엄청난 어떤 그 어, 시장의 어떤 그 심리, 예, 시장의 심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억눌려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망치를 하회하는 CPI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연준이 속도 조절에 힘이 실리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다시 중요한 건 연준의 속도 조절일 거 아니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내일 그 파월 의장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으나 굉장히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속도 조절을 더 천천히 할 것이고 금리 상단 그 점도표까지도 낮아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점도표까지 낮아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점도표다. 그리고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음,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11월 CPI에 대해서 미의 언론들이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자, 저번 달 CPI 때 거의 7% 가까이 올랐었나요? 그거에서 이미 그 신호를 보여줬는데 사실 요즘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로나19 사태,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 위기가 현재 좀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 물가 오름세가 더 크게 꺾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죠. 최근에 안 그래도 완화되고 있고 유가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30불 정도에서 지금 7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2% 안팎 급등을 했고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뉴스가 CPI에 나오자마자의 뉴스일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자, 해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일봉이고요. 다우지수 일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이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여기만 체크해 보면은 거의 이 정도. 금을 한번 거볼까요? 여기니까 유동성 장세, 엄청난 유동성 장세에서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지난 두 번의 그 월봉입니다. 이게 다우존스는 월봉의 하락 대비해서 이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이 하락 대비해서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고 지금 현재 이런 포지션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형태죠. 이렇게 상승을 쭉 보여주다가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에서 다우존스는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다 이렇게 해갖고 현재 그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렇고 자 일봉을 보면은 이 고점을 좀 지우고 다시 이 양 두 번의 어떤 고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쌍봉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쌍봉을 찍고 하락을 하다가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쌍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쌍봉을 찍고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더 했으면 확실하게 쌍봉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딱 체크를 했을 때. 근데 그 부분을 찍고 다시 상승을 보여줬고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그대로 치고 올라와 줬으면은 지난 고점들을 돌파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내일 새벽에 어떤 파월의 의장의 안 좋은 얘기들, 증시에 좀 부정적인 얘기들로 인해 하락을 해서 이 11,000포인트대가 깨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어떤 쌍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비슷하죠. S&P500도 비슷한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잘 보여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차트로 조금 옮겨 볼게요. 제가 국내 증시 차트로 옮겨서 확대를 좀 해보면 최근에 어느 정도의 고점 패턴이 쌍봉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이제 여기를 뚫고 내려왔죠. 자, 자세히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가로지를 제가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으면은 이 쌍봉 패턴에서, 자, 쌍봉 패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의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보통 하락을 하면은 이 쌍봉에서의 상승, 이 상승분만큼 하락을 주는 게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가로선의 중요한 부분들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 CPI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정확히 이 가로선에 딱 존재해 있죠. 위치해 있죠. 2400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저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지붕으로 덮여 있는데 여기를 뚫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직전 올라갔던 고점만큼 다시 하락을 할 테니까 대략 한 이 정도 230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지지 삼아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또 깨고 떨어지면서 지난 저점을 테스트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2400포인트에 위치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의 전날 수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증시를 보면은 지금 이제 동시효과가 나왔는데요. 동시효과 나왔는데 한 1.4% 정도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1.8% 정도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고점을, 그러니까 오늘의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있을 FOMC, 그러니까 오늘 내일 새벽에 FOMC 회의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하지 않을까. CPI가 좀 아래로 낮게 나왔으니까 파월이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섞인 마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대로 뚫고 위로 올라가 줬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베팅 하지는 마시고요. 여기에 베팅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쉽게도 이제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 멤버분들에게는 이런 전략들을 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내일 시장이 이 위에서 올라가서 상승을 이제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갭상승을 해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다시 지지가 되는 거고 돌파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전고점 25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이 상승을 또 즐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21선까지 돌파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하락했다가 5일선 위에서 캔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캔들이 지붕을 막고 하락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 저점이 고점이 돼서 어떤 저항이 돼서 저항을 막고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지지가 돼서 그 위쪽 상단까지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오늘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나서, 자, 정리하자면은 상승을 해서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21선도 빠르게 돌파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2500선까지는 상승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좋은 얘기들로 인해서 내일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약 한 2300포인트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해드렸고, 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잠시 쉬었다가 제가 안내해 드리는 오픈 채팅방 안내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들어오셔 갖고 함께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입장 코드 3000 누르셔서 들어와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주식 투자를 혼자 외롭게 하고 계신가요? 뭐 수익이 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저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가 알려드리는 시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세요. 2022년 내내 하락했던 긴 추세의 하락장을 정확히 체크해서 전해드렸고 최근 두 번의 큰 기술적 반등의 고점까지 정확히 체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비추어 보세요. 바로 주식신호등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오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가 다들 들어오시면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저는 이제 한 10시 정도, 1시간 정도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보고 10시 정도 여러분들께 시황 드리고 그다음에 마감되면 시황 드리고 이렇게 크게 두 번 정도 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된다 싶었을 때는 여러분들께 종목들 함께 공부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들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CPI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 식료품 관련한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주거 비용, 식료품 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여전히 이번 CPI에서도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데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이들의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주거 그리고 식료품의 물가는 여전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꺾이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많이 꺾이면서 이 부분을 상쇄했다. 그러면 우리가 식료품 관련해서는 돈을 이제 계속 많이 쓰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식료품 관련해서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료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혹은 뭐 TV, PC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은 식료품은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식료품 관련 인플레이션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 거를 아낄까요? 아니면은 자동차를 산다거나 뭐 컴퓨터를 산다거나 핸드폰을 새 핸드폰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거를 아낄까요? 어떤 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뭐 꼭 필요하지 않은 현재 꼭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뭐 20년 넘게 타서 뭐 20만 킬로 넘게 타서 네, 그렇게 고장이 나갖고 당장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선 자동차 바꾸지 않을 거고 핸드폰이 갑자기 뭐 액정이 다 망가지고 눌러지지 않는 다음에야 또 바꾸지 않을 것이고요. 컴퓨터, 노트북 이런 부분들도 뭐 고장 나지 않는 다음에야 바뀌지 않고 조금 더 오래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식료품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전년 동월보다 10%나 올랐어요. 10%나. 전월보다도 0.5% 이제 올랐고요. 어쨌든 오르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완화되고 있죠. 최근에 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뭐 공급망 차질 에너지 위기가 좀 완화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내년에는 물가 오름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꺾일 것이라고 이제 뭐 예상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CPI들을 보면은 10월, 11월을 보면은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세부 내용에 식료품은 꺾이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식료품 쪽에 많이 지출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지출할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나머지 부분 방금 전에 설명해 들었던 것처럼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중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부터 볼게요. 미국의 중고차 인기가 뚝 떨어졌고 도매가가 1년 새 최저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을 봤을 때 미국 내 중고차 도매 가격이 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차 생산 상황이 확 회복되고,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7일 CNBC 인용한 뭐 보도에 따르면은 중고차의 가치 지수가 지난 1월 기록했던 최고치 대비해서 15.6%가 하락을 했다. 뭐 이러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00 뭐 밑돌았다. 그냥 이제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중고차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뭐 어떤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최근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뭐 200 떨어졌고 전년 동기에서 14.2% 하락했고 6개월 연속 하락세고 뭐 그냥 이렇게 중고차 가격 인기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카바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카바나라는 회사의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자, 뉴욕 증시에서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카바나 주가가 전날보다 42%, 뭐 거의 43% 정도 급락한 뭐 3.83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올해 전체로는 약 97%가 빠졌대요. 올해. 그래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투자 의견을 뭐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전날보다 42% 빠졌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한가가 있죠. 30%. 과거는 이제 이게 15%였는데 30%로 바뀌었고 이 30% 상한가가 미국 증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뭐 하루 만에 뭐 99% 하락할 수도 있고 99% 상승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중고차 매매 플랫폼 카바나라는 곳의 주가가 하루 만에 42% 빠졌고 올해 전체로는 97%나 빠졌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약간 상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재고금융 축소, 고금리 이 두 가지가 맞물리고 있다고 해요. 현재 이 중고차 시장에. 사실 뭐 올해 이제 뭐 몇 달 전이라고 해야 되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SK 엔카라든지 뭐 중고차 이런 매물들을 보면은 뭐 정말 와닿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집과 비슷하죠. 부동산과. 부동산도 가격이 뭐 2018년, 2017년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막상 보면은 호가라고 하죠. 호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고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간간히 매물이 하나씩 매매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아직은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식이 뭐 한 주당 뭐 비싸면은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뭐 그 정도까지 아니죠. 이제 뭐 액면들을 이제 액면가를 낮춰 갖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5만 원 이렇게. 근데 이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하면은 몇백만 원이고 비싸면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억대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빠르게 회전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뭐 집이랑 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호가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들의 가격들이 매매가 되고 떨어지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거를 보더라도 중고차 업자들이 뭐 본인들이 양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차를 살 때가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뭐 현금 100%로 살 거면은 뭐 괜찮지만 만약에 할부를 쓸 거면은 절대 지금 현재 할부를 써갖고 매매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그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도
두 가지의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자, 고금리인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현재 다 고금리니까 이제 소비자가 차를 매매를 할 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 좀 뭐 차를 사기 꺼려진다고 치고, 자, 이 재고 금융이라는 건 또 뭐냐면요. 중고차 업자들도요. 중고차 업자들도 어떤 차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품, 이제 상품을 사오는데 그거를 돈을 빌려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피털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거 말고 중고차 업계에서 이용하는 캐피털사에서 이 금융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중고차 재고 금융이란 캐피털사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단기적으로 제공한 대출, 그래서 재고 금융이 80%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매매업자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짜리 중고차에 대해서 2,4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이 3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뭐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뭐 500만 원 이상, 뭐 정확히 뭐 그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매매업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남겨놓고 팔겠죠. 그런 다음에 이 2,400만 원에 대해서 뭐 갚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재고 금융이 최근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못 받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미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또 이 캐피털사에서 좀 갚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차량들을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 내놓은 것도 사람들이 또 안 사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고차 시장 그 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싸게 팔게 됐는데 소비자들도 어차피 그거를 이제 현금을 다 주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할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할부도 이율도 너무 높고, 이렇게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게 또 중고차 시장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공급 과잉으로 중고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쭉 내려보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발걸음이 끊긴 거는 뭐 할부 금리 때문이다. 그래서 연초에 3% 정도에 불과했던 금리가 최근에 4배 이상 오르면서 평균 12%대로 급등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금리가 12%인 거는 거의 무슨 리스를 정말 과거에 리스를 할 때 뭐 10% 이상 뭐 이런 게 있긴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리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12%면은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자동차 금리로.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는 19.9%를 제시하는 캐피털사도 등장을 했대요. 이거 야 정말 이 19.9%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뭐 1억짜리 차를 그냥 단순하게 1억짜리 차를 사면은 뭐 19.9% 해갖고 2천만 원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36개월 뭐 60개월 이렇게 되면은 19.9%면은 단순하게 2천만 원이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자가 불어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불어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이 경제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매매를 할 때 지금 조금 참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신차는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차 역시도 뭐 26% 할인하고 48개월 무이자를 해주고, 자, 재고철에 바쁜 수입차 이게 아우디 얘기거든요. 근데 아우디에서 A6 유명한 차죠. 뭐 5 시리즈, E 클래스 이렇게 아우디에도 A6라는 이제 그 같은 포지션의 차가 있는데 이거는 26%나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A6 45 같은 경우에는 7,044만 원인데 이거를 26% 할인을 받아서 5,213만 원을 구매할 수 있고, 이 5,200만 원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나온 뭐 그랜저랑 또 비슷한, 갑자기 무슨 이제 차량 관련한 유튜버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아우디뿐만 아니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구매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뭐 20% 할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뭐 주요 얘기는 이제 12월 한 달간 주요 차종을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할인하고 있다. 물론 아우디랑 폭스바겐이 같은 계열사죠. 같은 계열사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인기가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차를 좋아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딜러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보면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폭스바겐 뭐 할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달에 되더니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뭐 19%를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특정 차량 같은 경우 20% 할인까지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보시면 티구안 같은 경우에 4,790만 원짜리를 할인을 받으면 3,800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이제 이러다가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비싸겠어라는 어떤 좀 이제 약간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 현실이 됐죠. 현실이 벌써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차량의 품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제가 뭐 차를 정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외제차와 국산차의 어떤 그 수준이 그렇게까지 많이 또 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신차 역시도 다를 게 없고 마지막으로 이 콧대 높던 테슬라마저도 최대 1,000만 원 할인이라고 했는데 뭐 1,00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미국, 중국에서도 전기차 판매 가격을 낮추고 있고 국내에서도 할인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할인이 최근에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할인을 또 테슬라 역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PC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이 경기 침체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재고 자산이 165조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 말 비교했을 때 36%나 이 재고 자산이 늘었고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그 다음 얘기를 또 보면은 이 3분기의 재고 자산 규모가 이 회사에서 통계를 낸 2010년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상품보다요 제품이랑 반제품의 재고 증가세가 가팔랐다고 하는데 이 제품 반제품 그다음에 상품 이게 뭐냐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수입 등을 통해서 회사로부터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하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제품이 그러니까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한 완성품을 말하고 반제품은 추가 가공이 필요한 중간 생산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랑 반제품의 재고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즉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생산한 완성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나라에 맞게 추가 가공이 필요한 중간 생산품 이런 부분들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안 팔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이 국내 대기업의 재고 자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내일 새벽에 FOMC가 열리고 이 점도표가 어느 정도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시장,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향후에 이제 뭐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자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